요즘 결정사 유튜브에서도 한국 결혼 실정에 대해서 아주 팩폭을 날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이제 결정사 유튜브 영상인데요. 퐁퐁남이 될까봐 결혼을 못하는 남성분들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자, 2주 전에 자기한테 청첩장을 들고 온 남자분들이 두 분이나 있었다. 결정사 상담을 오는데 청첩장을 가져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친이랑 만나면서 여친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엄마에 대한 불만이 컸던 여자다. 나는 엄마의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보듬어 주려고 괜찮다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줬는데 여자친구가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자기 엄마의 거친 언행이다. 그리고 너무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났는데요. 그 딸이랑, 그러니까 여친이랑 엄마랑 옆에 딱 앉아 있는데 모습이 너무 똑같더래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나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퍼뜩 들었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다가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결국은 결혼을 깨고 결정사에 상담을 하러 왔다. 근데 청첩장을 가지고 왔다. 여친의 모습에서 그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도 남자분이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청첩장까지 다 뿌렸다. 그러니까 결혼 직전이죠. 근데 여자친구가 그래도 뭐 하나 오빠 내가 혹시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미안한데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랬다. 그런데 끝까지 여친이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결혼 준비를 남자가 다 했나 봐요. 그래서 남자가 한 말이 그래도 우리가 냉장고는 오랫동안 썼으니까 냉장고를 하나 바꿔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친이 오빠 내가 냉장고까지 사야 돼? 라고 대답을 해서 뭐지? 싶어가지고 청첩장을 찍었지만 파혼을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결혼 직전에 뭔가 확신이나 믿음을 남자에게 주지 못했을 때 남자분들이 괜찮겠지 마지막까지 덮어뒀던 문제들이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깨고 오신 남성분들이 꽤 있다. 이런 이제 결정사 대표님의 이야기였는데요. 결혼은 늘 신중하게 생각해라.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딱 둘이서 만나서 이어지는 게 결혼이 아니다. 아무리 상대가 마음에 들어도 어느 한쪽에 가족 전체랑 연을 끊고 살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엮이게 되고 엮였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상대도 정상, 상대 집안도 정상이어야 그때 비로소 결혼을 해도 되나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상대는 당연한 거고 상대 집안에 하자나 이상한 게 있으면 무조건 결혼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정상이어도 집구석이 이상하면 그 가족들이 와서 너랑 너네 집구석을 다 박살낸다. 뭐 집안이 안 좋아도 극복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안의 문제가 결혼하면 나에게까지 오는 거는 맞잖아요. 또 우리 집안의 문제가 결혼하면 상대방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 서로의 어떤 원가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잘 살펴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요. 솔직히 잘한 거지. 저 폭탄 돌리기 아무도 안 받아주면 대한민국 못 되는데. 와 진짜 퐁퐁 당할 뻔했네. 이런 이기적인 놈들아 니네가 책임을 다 못하면 풀려난 한여들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말이다. 청첩장까지 나왔는데 파혼한 거면 예약금 그냥 날렸다는 얘기네. 어후. 그러니까 예약금 날리고 청첩장 뿌렸는데 결혼 취소했다 하면 민망하고 쪽팔린데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파혼을 감행했다. 그러면 아마 사연에서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퐁퐁이 될까 봐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잖아. 법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굳이 호랑이 굴로 기어들어가는 놈은 말할 것도 없고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놈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아니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간에 내가 상대방하고 몇 년만 한 집살이 하면
상대방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진다는데 이거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여친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장모님을 살펴봐라. 인간의 모든 행동이 유전과 환경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 명심해라. 이미 설거지 당한 독박 외벌이 영포티 놈들은 그냥 참고 살아. 방생 금지라고. 근데 요즘에 82년생 김지영 세대가 이혼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요. 요즘은 결혼 상대 중고등학교 생활지도 기록부 안 찾아보나? 생지부랑 예비 장인어른이 집안에서 어느 정도 서열인지 보면 대충 견적이 나오는데 가성비의 5년이라는 것도 옛말이다. 이제는 2년에 50%를 뜯어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내가 학력과 재산을 속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이혼한 남성이 재산 분할로 절반을 뜯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이혼 전에 아내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한편 1억 원까지 빌려줬는데 이런 한 푼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사연이 지금 방송에서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필라테스 학원을 차린다면서 아내가 1억 원을 빌렸는데 남편이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하고 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여자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5대5로 정했고 남편이 빌려준 1억 원에 대해서도 부부간 공동 재산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자 쪽이 항소하려고 했지만 기간을 놓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5대5로 나눠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나라냐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여자나 이제 집안을 봤을 때 뭔가 사치를 하거나 돈에 욕심이 있어 보인다. 가져오는 건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다. 이런 낌새가 보였을 때 그래도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시간이 있으니까 청첩장 뿌렸으니까 결혼을 그냥 찜찜해도 하고 나면 결혼 후에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고 돈을 일방적으로 받아가고 해도 몇 년 살다가 남자가 못 견뎌서 이혼하자고 해도 재산 분할을 상당히 많이 해줘야 되고요. 지금 이 사연처럼 여자가 적반하장식으로 이혼하자 하고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고 여자가 돈을 가져온 게 없어도 결국 판결은 여자한테 유리하게 나오다 보니까 미혼 남자 입장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 나왔던 사연들도 그 남자들이 내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다 내면서까지 결혼을 밀어붙였었고 여자가 돈을 안 가져와도 괜찮다라고 사랑으로 감싸줬는데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고마워하기보다는 뭔가 더 빨대를 꽂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파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개팅 받는 시점부터 여자나 그 집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놓고 기준을 잡아놓고 받는 게 좋고요. 연애할 때 아무리 예쁘고 성격이 좋아 보인다, 잘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도요. 그 사람 자체의 원래 소비 습관, 경제관념, 집안의 어떤 분위기 그거를 봐야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성격은요, 결혼하고 나서 돌변하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게 연애할 때 남자가 돈 쓰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데이트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것 뿐이고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도 남자한테 맞춰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결혼은 오히려 결혼 생활에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